다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지난 시간까지는 생물이 다양해진 과정을 설명하는 진화설들에 대해 배웠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생물 다양성과 보전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생물의 다양성이란 무엇이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것이 무엇에 의해 위협받고 있고 어떻게 보전을 해야 하는지를 배울 건데요. 먼저 오늘 수업에서는 생태계에서 생물 다양성의 뜻과 그 중요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꿀벌은 지구상에서 가장 열정적인 생활을 하는 떠돌이 농사꾼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림 속에 있는 것과 같은 한 마리 꿀벌은 실제로 하루에 찾는 꽃이 1000송이 이상이라고 합니다. 만약 지구에 살고 있는 꿀벌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현재 대부분의 농지에서는 야생 곤충들이 살 수 있는 서식지를 남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과일이나 견과, 채소를 수분시키는 데 꿀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꿀벌이 없어지면 농업도 식량도 없게 되는데요. 이러한 식물의 번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식물을 먹고 사는 초식동물이나 육식동물, 그리고 결국엔 사람에게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즉, 꿀벌이라는 하나의 종이 사라지는 것은 그 종이 사라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럼 이번에는 바나나의 이야기를 한번 알아볼까요? 네, 과거에 식용으로 재배되는 바나나는 그로미셀이라고 하는 품종이 대규모로 재배됐었는데요. 현재는 그 품종이 파나마병의 유행으로 멸종하고 대신 캐번디시라고 하는 품종이 대규모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신종 파나마병으로 이 캐번디시라고 하는 종 또한 멸종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식용으로 재배되는 바나나가 멸종 위기에 처한 것과 관련하여 먼저 뉴스 자료를 보고 이것이 왜 멸종 위기인지, 어쩌다가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됐는지 오늘 수업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남아시아의 바나나 전염병이 아프리카와 중동 등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전염병을 막을 백신이 없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바나나가 멸종위기에 처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미일 기자입니다. 바나나 전염병, 이른바 파나마병을 옮기는 곰팡입니다. 바나나 잎을 말려 죽이는 이 병은 지난 20년 동안 동남아시아 바나나 농장을 휩쓸었습니다. Kamay ng income, lugi ka pa sa pagsweldo sa kuan mo tong ako nang eradicate ang saging. 진하고 달콤한 맛의 그로미셀종 바나나도 파나마병 때문에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캐번디시종이 살아남아 지금도 바나나는 식탁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변종 파나마병이 중동과 아프리카까지 번지면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바나나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남미까지 번지는 건 시간 문제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바나나는 꺾꽂이 방식으로 번식되는 식물이라 유전적으로 하나의 개체여서 일단 전염병이 돌면 속수무책입니다. 게다가 전 세계 수출량의 95%를 차지하는 캐번디시종 바나나를 고사시키고 있는 변종 파나마병에 대한 백신도 아직은 없습니다. But if it spreads to areas outside of Southeast Asia, to India, Africa, the Americas, it could have a far greater impact. 세계 8대 농작물인 바나나는 전 세계 인구 4억 명의 식량입니다. 세계 식량기구는 파나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국제적인 공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일입니다. 앞의 뉴스에서 바나나가 꺾꽂이 방식으로 번식되어 유전자가 한 종류이고 유전자가 한 종류이기 때문에 전염병의 속수무책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꺾꽂이 방식이란 무엇이길래 유전자가 한 종류일까요? 그리고 유전자가 한 종류이면 왜 전염병의 속수무책일까요? 오늘 수업을 통해 이걸 배우게 될 건데요. 먼저 꺾꽂이 방식이란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꺾꽂이는 가지나 잎을 잘라내 심는 방식인데요. 이 그림 속에서 잎꽂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꺾꽂이 한 종류예요. 이 꺾꽂이를 포함해서 지금 그림에 있는 포기 나누기, 젖붙이기, 휘무지 이런 것들은 전부 영양생식의 한 종류인데요. 영양생식은 식물에서 영양기관을 이용해서 생식을 시키는, 번식을 시키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때 영양기관은 식물에서 생식기관인 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뿌리, 줄기, 잎을 말하고요. 이 부분을 잘라내서 옮겨 심거나 하는 방식으로 번식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영양생식이라고 합니다. 즉 정자와 난자, 이런 것들이 결합에 의해서 생식세포의 결합에 의해 일어나는 유성생식이 아닌 무성생식인 거죠. 그래서 무성생식을 통한 번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무성생식을 통한 번식 결과 모두가 똑같은 그대로 복제하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은 개체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먼저 양딸기 줄기 같은 경우에는 자연 상태에서 딸기가 이렇게 한 포기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줄기가 옆으로 조금 기어가다가 새로운 뿌리를 내리면 얘가 또다시 새로운 개체가 됩니다. 이것도 자연 상태에서 일어나는 줄기라고 하는 영양기관을 이용한 생식이고요. 감자의 땅속줄기, 대나무의 땅속줄기도 마찬가지예요. 옆으로 간 다음에 거기서 다시 뿌리를 내려서 새로운 개체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쪽에는 인공적으로 사용하는, 우리가 재배하거나 할 때 편의상 인공적으로 사용하는 영양생식 방법들인데요. 휘무지는 나무가 이렇게 있었을 때 얘를 이렇게 아래로 내려서 이렇게 휘몰아 묻는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되는데요. 이렇게 묻어주면 여기서 새로운 뿌리가 나오게 됩니다. 젖붙이기는 보통 이제 품종 개량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A라는 나무에 B라는 새로운 종류를 해가지고 이제 그 맛있는 열매를 가진 애들을 더 많이 키워내기 위한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포기나무기 같은 경우는 한 개체가 커졌을 때 얘를 반으로 딱 나누면 각각이 또 새로 성장해서 각각의 개체를 이루게 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양생식에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종류를 구분하는 것보다는 얘네가 무성생식이어서 기존의 개체와 완전히 동일한 그냥 복사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만 이해해도 오늘 수업을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왜 한 종류의 바나나만 있으면 멸종 위기에 처한다는 걸까요? 이것은 생물 다양성과 관련이 있는데요. 먼저 생물 다양성이 무엇인지 보고 올까요? 생물 다양성은 일정한 생태계에 존재하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의미하는데요. 생물 다양성에는 유전적 다양성, 종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이렇게 세 가지 개념이 모두 포함됩니다. 먼저 생태계 다양성은 이제 지구의 여러 지역에는 산림이라던가, 그러니까 산이라던가 습지, 초원, 강, 갯벌, 바다 등 굉장히 다양한 생태계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렇게 생태계가 얼마나 다양하게 존재하는지를 본 것이 바로 이 생태계 다양성입니다. 다음으로 종다양성은 일정한 지역에 얼마나 많은 생물종이 고르게 분포하며 살고 있는지를 나타낸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종의 개체수, 전체 생물 개체수와 관련 없이 생물 개체수가 많아도 예를 들어 쥐만 100마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생물 개체수가 총 개체수는 적더라도 쥐 한 마리, 참새 한 마리, 뱀 한 마리 이런 식으로 다양한 생물이 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개체수가 적더라도 후자처럼 여러 종류의 생물,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종다양성이 높은 것입니다. 이렇게 종다양성이 높을 때 생태계가 안정적이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같은 종이라도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개체마다 다르는 것을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 반의 친구들이 모였을 때 다 인간이라고 하는 하나의 종이지만 서로 생김새와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이것은 유전적으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을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집단은 변이가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이제 환경이 변했을 때 생존하는 개체가 생겨나게 되겠죠. 그래서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했을 때 적응하여 살아남을 확률이 높은 것은 아무래도 유전적 다양성이 높을 때 그렇습니다. 그럼 생물 다양성에 대해 하나씩 정리해 볼까요? 생물 다양성은 생물학적 다양성을 준말로 생명체의 다양성과 생명체가 살아가는 환경의 다양성을 통틀어 말하는 용어입니다. 이러한 생물 다양성이 높을수록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데요.
그림에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진이 각각 다른 생태계를 나타내고 있죠. 이처럼 생태계의 다양성, 즉 생명체가 살아가는 환경의 다양성도 생물 다양성이지만 첫 번째 사진에서 보면 이제 같은 생태계 내에 사자, 얼룩말, 하마가 아니라 코뿔소인가요? 기린 이런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종다양성과 그리고 유전적 다양성, 같은 얼룩말이더라도 무늬 모양이 다 다르죠. 그래서 이런 유전적 다양성까지를 모두 포함한 개념을 생물 다양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요. 먼저 첫 번째 그림이 생태계 다양성인데요. 지금 하천이 있고 숲풀 부분이 있고 이렇게 다양하죠. 근데 그 중에서 하나의 생태계를 선택해서 나무가 있는 이 숲풀 부분을 선택해서 이 생태계를 선택해서 봤더니 그 안에 다양한 종류의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얘가 뭐더라? 달팽이도 있고요. 개구리도 있고 고슴도치도 있고 딱정벌레도 있네요. 무당벌레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생물들이 살고 있는 것을 종다양성이라고 하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무당벌레를 확대해서 봤더니 무당벌레 개체마다 분명히 같은 종인데 각 개체마다 등에 있는 무늬가 달라요. 이게 유전적 다양성입니다. 생물 다양성은 이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그럼 먼저 생태계 다양성이 무엇인지를 본다면 생태계 다양성은 말 그대로 어느 지역에 존재하는 생태계의 다양한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광범위한 지역을 봤을 때 그 지역에 해양 생태계도 있고 사막도 있고 갯벌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생태계가 존재하는 곳이 있을 수 있고요. 농경지로 통일되어 있는 곳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다양한 종류의 생태계가 존재하는 곳이 생태계 다양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이때 생태계란 특정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과 그 생물이 살고 있는 주변 환경 모두를 뜻하는 단어인데요. 생물은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므로 특정 생태계에 서식하는 생물종은 생태계마다 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사진에 있는 사막 생태계에는 낙타라던가 선인장 같은 생물이 살 거고요. 해양 생태계에는 미역이라던가 물고기 종류들이 살겠죠. 마지막으로 초원 생태계는 여러 가지 들풀들과 각종 관목들, 나무들이 자랄 텐데요. 이처럼 생태계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생물들이 살다 보니까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종다양성과 유전적 다양성 또한 높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는 해양, 열대우림, 초원, 사막, 갯벌, 농경지, 하천, 그리고 화렵수림이나 침엽수림을 포함한 산림 등 다양한 종류의 생태계들이 존재하고 그 생태계에 따라 다른 종류의 생물들이 살고 있는데요. 이 사진 속에 나와 있는 6종류의 생태계가 각각 어떤 생태계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첫 번째 사진, 이 1번 사진은 삼림이네요. 삼림 중에서 단풍 든 화렵수가 보이니까 얘는 화렵수림으로 보여줍니다. 만일 여기서 단풍이 아니라 소나무가 있었다면 그건 침엽수림으로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사진은 딱 보면 알겠죠. 낙타들이 있는 사막이고요. 세 번째 사진은 여기 강이 보이네요. 그래서 강 또는 하천 생태계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번째 사진은 꽃게가 있네요. 꽃게가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게가 있죠. 이거는 갯벌 생태계입니다. 이 갯벌도 굉장히 생물의 보고라고 부를 정도로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생물이 살고 있고요. 다섯 번째 사진은 우리에게 아직 개발되지 않은 부분이죠. 어떤 생물이 살고 있는지 다 알려지지 않은 열대우림입니다. 이 부분이 파괴되고 있는 게 그만큼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이 많은 종류의 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이 열대우림의 파괴로 그 생물들이 다 갈 곳을 잃고 이제 멸종 위기에 처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 6번째는 거북이가 보이네요. 거북이 말고 여러 가지 물고기들이랑 다른 생물들도 보이는데요. 얘는 바로 바다, 해양 생태계죠.
네,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생태계 안에는 각 생태계에 잘 맞게 적응한 개체들이, 적응한 종류의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 생태계의 종류에 따라 잘 적응해서 그 지역에서 서식하고 있는 대표적인 생물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숲이라는 숲 생태계에서는 참새, 다람쥐, 멧돼지, 너구리, 여우, 사슴벌레, 소나무 등 우리가 숲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벌레나 작은 동물들이 많이 살고 있고요. 사막에서는 낙타나 선인장을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 텐데 그 외에도 뿔 도마뱀 같은 도마뱀 종류나 뿔 방울뱀 같은 뱀 종류, 그리고 사막 여우들이 이 지역에 적응해서 살고 있고요. 갯벌에도 굉장히 많은 종류의 생물들이 사는데요. 대표적인 거는 망둥어, 그리고 갯지렁이, 칠면초, 나문재 등의 생물들이 이 근처 여기 갯벌 생태계에 살고 있습니다. 바다에도 엄청 다양한 종류의 생물들이 사는데요. 산호, 그리고 고등어 같은 이런 물고기들, 그리고 오징어 같은 연체동물들과 소라, 귀신고래, 상어 등등등등 다양한 생물들이 또 바다 생태계에 적응해서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추운 지역인 극지방에서는 북극여우라던가 북극곰, 바다코끼리, 펭귄 등 조금 덩치가 큰 생물종들이 이 환경에 적응하여 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의 첫 번째 파트고요. 뒷수업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집니다. 참, 퀴즈를 풀다 보면 비밀 열쇠라 써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문제를 풀면서 이 번호를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럼 두 번째 파트의 수업에서 잠시 후 만나요.